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마이크가 울리네 이게. 첫 시간은 여러분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자, 오늘 무슨 시간인지는 알고 오셨죠, 여러분들? 세법인데, 여러분 세법은 원래 세금에 관한 법이죠. 그래서 방대하고 원래 어렵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은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요. 여러분 부동산 세법인데 보시면 원래 세금에 관한 것이 방대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공부합니다. 수업이 시작되는데도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를 보시고 부동산 세법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를 보시면 크게 세 개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조세총론이요. 조세총론은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시험 문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이 어려운데 나중에 공부가 되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그리고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개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어 설명을 처음으로 하나 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과세주체란 말이 있습니다. 과세주체란 말이 있는데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과세주체는. 그래서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국가가 과세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얘기합니다. 그럴 때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요. 에코가 이거 굉장히 많이 울리네.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주특별자치도 있죠. 제주특별자치도는 여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고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는 여기 또 역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합니다. 여기 구는 있죠. 여기 구는 특별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그 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자치구입니다. 근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는 자치구에 아니에요? 아니죠?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자치구에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구 자치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이 지방세에서는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외로 국세에서 7문제 내외로 이렇게 출제돼요. 그래서 세법은 공인중개사 우리 2차 과목에서 제2과목으로서 16문항이 세법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출제가 되어 나눠서 4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40문제가. 근데 세법은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 제일 출제 문항 수가 제일 작습니다. 제일 작은데 그렇지만 이 중개사 과목 중에서 제일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여러분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수험생들이 전국적으로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또 한 문제 때문에 또 딱점으로 합격하거나 한 문제 한두 문제 남게 합격하시는 또 수강생분도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올해 이런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있었냐 그러면 그 한 문제 남게 합격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험 당일날 5시면 가답원이 나와서 가답원에 있어 자기 이제 시험지 체크한 거를 맞춰봤더니 한 문제 남게 합격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번에 합격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얘기하고 한 달 동안 신나게 놀았죠. 그런데 정답 발표가 났는데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몇 번씩 개수를 세봐도 자기는 분명히 합격인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그 직원이 한번 산업관리공단 우리 사무실로 와보세요 이렇게 자꾸 하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그 직원이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해가지고 보여줘요. 그래서 그 봤더니 보는 순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왔다고 하는데 그리고서 돌아오는 길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하염없이 울면서 와가지고 집에서도 밤새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수강생 여기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답을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요거 하나는 다른 건 다 체크했는데 요거 하나는 나중에 풀라고 이제 안 해놨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요걸 체크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체크를 했는데 어떻게 체크를 했냐면 여기다 체크를 했어야 했는데 여기다 또 체크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보세요. 한 문제 남게 합격했다가 어떻게 됐냐면 한 문제 부족하게 떨어지게 됐죠. 34번 틀렸고 35번 복수 정답으로 체크했으니까 복수로 체크했으니까 요것도 틀리고 둘 다 틀렸죠. 이렇게 해서 떨어지신 분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가 여러분 소중한데 세법은 어떤 분들은 강의하면서
여덟 아홉 문제 정도 맞추면 세법은 여덟 아홉 문제를 맞추면 뭐 기본 했다. 그래서 세법은 뭐 이 정도 맞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점수는 10개에서 13개 정도를 16문제 중에서 득점하라고 제가 얘기하고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합니다. 작년 26회 시험이 좀 무난하게 출제가 돼가지고 세법이 그래서 뭐 13개, 14개 맞은 분들 보통 많았고 보통 수업을 충실히 듣고 자 그런 분들은 뭐 16문제 다 맞추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렇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할 수 있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자 이번엔 시험 끝나고 합격자 모임이라든가 또 제가 11월 달하고 매년 1월 달에는 제가 제 강의를 듣는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생분들하고 산행을 해요. 그럴 때 그 모임에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합격자 모임에서 수강생분들이 얘기를 시험 끝난 수험생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어떤 분이 있었냐면 자기는 세법 14문제를 맞췄는데 만약에 자기가 2문제 남게 합격했는데 세법을 이런 식으로 맞았으면 자기는 떨어졌을 건데 세법을 고득점함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런 과목입니다. 또 여러분 2차 과목에서 보시면 세법 2차 과목은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있죠? 중개사법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김동윤 교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등기법 자 등기지적 공시법이죠? 등기하고 지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40문제 구성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등기법이 작년에는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2년 정도 등기법은 어렵다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자 2년 정도 어렵다가 한 번씩 좀 무난하게 출제되고 한 2년 어렵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무난하게 출제됐지만 그 전에는 계속 등기법이 어렵게 나와요. 원래 등기법이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올 때 지적하고 세법에서 점수를 보태주고요. 공법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법 때문에 2차 과목은 떨어진 게 아니라 중개사법 점수 안 나와서 고득점 못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 이렇게 보태줘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다른 과목이 부족할 때 점수를 보태줄 수 있는 이런 효자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세금에 관한 법이니까 두고두고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가까운 인척 중에도 보면은 뭐 한 2년 전에 한 9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냈는데 저한테 만약에 그 사전에 부동산 팔기 전에 5분만 상담을 받았으면 9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내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천만 원 모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세법은 이렇게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는 과목이고 살아가면서도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효자 과목입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주 5일째 수업을 하죠. 여기 파주는 주 5일째 수업을 하는데 매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의가 계속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공익법과 세법도 매주 수업을 합니다. 그런 곳은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전주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고 수업 말미에 복습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매주 수업을 배우게 되면 좀 똘똘하신 분들은 수업을 듣기만 해도 그렇게 따로 세법을 많이 공부 안 해도 거의 공부 안 해도 듣기만 해도 점수가 나와요. 그런데 주 5일째 수업은 여러분들이 2주마다 한 번씩 합니다. 매주 해도 우리가 까먹고 그러는데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여러분이 잊어버릴만 하면 제가 나타나고 잊어버릴만 하면 제가 나타나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주 5일째 수업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있으면 안 되고 수업만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공시법하고 세법은 격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토요일날 수업을 안 하고 쉬니까 여러분들이 좋지만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2주마다 한 번씩 공시법과 세법을 하면 이게 이제 부담이 돼요. 그런데 그래서 발전 속도가 주 6일째 수업하는 것보다 주 5일째 하는 것은 발전 속도가 늦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9, 10월 달 이따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일정 소개하겠지만 맨 마지막에 9,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제가 깔려 있던 것들을 수습해 가지고 여러분들 실력을 실전에서 반드시 세법은 여러분들이 고득점 할 수 있도록 제가 구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해 드린다고 했는데 아무 표정이 뭐 구원하던가 말던가 아무 표정도 없고 파주 여기 처음 낯설어서 그런가 그냥 아무 표정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슬슬 하겠지만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의 이 약속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께 도움되는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보면 이제 아시게 될 거고요. 자, 어쨌든 원래 박수 한번 쳤어야 되는데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뭐 구원하던가 말던가 아무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시험장에서 어떻든 간에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그 제가 구원에 받으려 혹시 뭐 교회 다니거나 뭐 이런 분들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다 여기 뭐 교회는 안 다니고 다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여러분들 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저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 중간에 주 5일제 수업하면 공식법과 스법은 격주에 한 번씩 하니까 다 까먹고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 반드시 실전에서는 어떻게 한다? 제가 자 구원해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전날도 저 시험 마지막 강의할 때쯤 되면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시험장에서 파주 시험 당일날 이제 올해 시험 당일날 파주 어느 학교에서 시험을 볼지 모르겠지만 뭐 일산 가서 시험을 볼지 여기서 볼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보실 때 제가 여기 여러분 뭐 시험 여기 학교에 제가 오진 않습니다. 그 당일날 오진 않는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시험을 보든 제가 함께 할 것이고 자 제 목소리가 여러분 들릴 것이고요. 세포 문제를 보시면 그래서 이번 26회 시험 끝나고 나서도 항상 해마다 하는 얘기지만 제가 듣는 얘기지만 합격자 모임에서라든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시험 보는데 그 제 목소리가 들리고 문제 푸는데 제 목소리가 순간순간 지나가면서 제 목소리가 보이고 제 얼굴이 보이고 교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안 믿겨지죠, 여러분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든 간에 그 많은 날들을 일단 저와 함께하면서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오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처음 이제 요 말을 여러분들이 흘려드릴 건데 주 5일째 수업하는 것은 반드시 중간에 여러분들이 공시세법은 까먹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제가 막판에 깔아놨다가 막판에 수습을 해서 막판에 실전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구원해 드리겠다고 약속한 거 요걸 의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중간에 반드시 의심하면 안 돼요. 자 분명히 내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주 5일째는.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출제 비중 말씀드렸는데 자 구체적으로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출제 비중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요, 한번 보세요. 어떤 부동산을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해요. 우리가 매매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매매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서 계약금을 치르고요. 중도금을 치르고요.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요 매수인 을을 제 동창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밴드 때문에요. 제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동네 남녀 동창 그 학생들을 만났어요.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를 나왔을 사람은 제가 딱 보니까 초등학교 나왔을 사람은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세 번째. 국민학교 나왔다고? 다 국민학교 나왔어요. 아이고, 저 성공했네. 어떤 겉보기엔 좀 어려 보이는데 요 앞에는 뭐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다 국민학교 나왔잖아, 그죠? 다 국민학교 나오셨고, 그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아이고, 이 파주 저 연령이 다른 데는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저 많은데 저기 한 명 있구나. 초등학교 나왔죠? 우리 그대. 아니 딱 보면 본인 초등학교 나왔죠? 그지? 국민학교 안 나오고 초등학교 나왔잖아. 무슨 초등학교? 아니야 뭘 한참 생각해 그거를. 자 본인이 초등학교 나왔는지 국민학교 나왔는지 생각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3년 전에 밴드 때문에 있죠. 밴드 때문에 초등학교 어렸을 때 살았던 그 국민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제가 만나고서 느낀 것은 처음 특히 여자 동창생들을 만나고서 제가 처음 느낀 건 뭐였냐면 여러분들 혹시 첫사랑이 있잖아요. 첫사랑이 있는데 그 첫사랑은요. 혹시 그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될 기회가 생기더라도 절대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만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풋풋한 기억으로 그냥 안고 살아가야지 그 첫사랑을 다시 만나는 순간 환상은 다 깨집니다. 제 동창여자들을 만났더니 야 얘네들이 내 동창인가 싶을 정도로 웬 아줌마들이 그냥 자 그런데 그 동창들이 있잖아요. 그 동창들의 신체 사이즈를 보면 상반신과 하반신의 비율이 다 50%씩입니다. 정확히. 그래가지고 접으면 반이에요. 대부분 애들이. 그런데 제 동창 여자 중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수진이라는 애는 있죠. 하반신의 길이가 아주 비율이 상반신과 해서 하반신이 길고 그 다음에 키도 크고 좀 늘씬했어요. 생긴 것도 괜찮았어요. 얘가. 그래서 걔가 조신하게 있었으면 걔는 틀림없이
남자들 중에는 얘가 다른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가 다른 것도 재산이라든가 지적 능력이 떨어져도 일단 이쁘면 있죠. 모든 걸 용서해 줄 용의가 있는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림없이 시집을 잘 갔을 건데 얘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애를 낳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집에서도 거의 뭐 그 내놓고 그래가지고 얘가 처음에 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월세를 전전하고 전세를 전전하고 자 그러다가 겨우겨우 있죠. 그 남편 되는 남자가 동대문 쪽에서 의료 관련한 일을 하다가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주택을 하나를 사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도요, 이 을은 등기 전까지는 아직 안 됐어도 자 잔금을 치르게 되면 우리가 매도인으로부터 잔금 치름과 동시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도 옮겨받고 열쇠 받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 집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매수인 을이 잔금 치르고 등기 전 안 됐지만 이 부동산을 그럴 때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잔금은 치렀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되지 않았어도 을은 이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취득했다고 봐서 이 취득자 을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인자 과세주체는요, 이 부동산이 만약에 4억짜리 부동산이다 그러면 네가 4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취득자 을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예? 취득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기를 제가 어렵게 얘기했죠, 괜히? 이런 표현들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을이 만약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요, 이 부동산을 담보로 또 사업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은행에서. 그럴 때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고,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것을 할 때, 또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것을 할 때, 또 은행에 돈을 갚으면 또 말소를 해야 되겠죠. 저당권 말소 등기하거나 이렇게 무슨 설정 등기하거나 나중에 배웁니다. 말소 등기하거나 그럴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을 낸다?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을 내요. 등록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등록세는 나중에 배우지만 없어졌어요. 지금은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을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등기 전까지는 안 됐는데도 어떤 특정한 날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재산 보유에 대해서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저 집을 갖고 있으면서 내는 세금, 어떤 세금?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그 다음에 또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 보세요. 만약에 요 동대문에서 사업해서 그 신랑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됐어요. 둘이 약속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또 집 하나를 샀는데 남편이 미안하다고 내가 어려서부터 너를 꼬셔가지고 너를 사고 쳐가지고 어려서 고생시켰으니까 요 집도 네 명의로 해라. 그래서 보세요. 부부도 따로따로. 자, 부부의 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갖고 있는 전국의 주택이면 주택 가격을 합칩니다. 또는 토지는 토지 가격을 합쳐봅니다.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부과돼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녀 청춘들, 결혼 안 한 미혼 남성들 중에서 또 여성 수강생들한테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딱 보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은 제가 아까 우리 초등학교 나왔냐고 물어본 저쪽만 내보니까 우리 수강생만 결혼 안 한 것 같고 다 결혼했죠 여기? 아니면 뭐 결혼했었거나 아니면 했거나 그죠?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했다가 돌아왔거나 자 이런 건데 어떻게간에 여러분 보세요. 결혼한 청춘 남녀들한테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보세요. 남자 여자가 이제 썸을 타다가요. 썸을 타다가 이제 누군가 이제 좋아졌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 사람은 괜찮은데 이 오빠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신체 사이즈가 있죠. 내가 원하는 신체 사이즈보다 좀 미달해요. 아니면 이 여자가 내가 생각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가 생각하는 얼굴에 좀 기준에 좀 못 미쳐요. 그럴 때 고민이 될 때 그럴 때 한번 물어보세요. 니네 집은 종합부동산 셀래? 이렇게. 아니면 오빠네 집은 종합부동산 셀래? 이렇게 물어봐. 그래가지고 낸다 그러면 중산층 이상이라는 얘기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결혼하세요. 결혼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남성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결혼 안 한.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굴 있잖아요. 그 배우자의 얼굴을, 자기 그 와이프의 얼굴을 처음에 연애하고 결혼해서나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그러지, 눈을 보고. 나중에 한 10년 이상 살아보세요. 그러면 한 집에 살아도 얼굴을 자세히 볼 일이 없어요. 그냥 대충 보고 지나다니는 거지 자세히 볼 일이 없어. 그래서 식탁 앞에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면서 반찬을 보면서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부인의 얘기를 귀담아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 더군다나 자세히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처갓집이 중산층 이상이다 그러면 내가 좀 직장 뭐 조금 어려지거나 그럴 때도 뭔가 가져올 게 있다는 거, 이것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살아보면 안다고 내가 항상 얘기해요. 미혼 여성 수강생들 있죠? 미혼 여성 수강생들한테 남자 키 조금 신체 사이즈 내가 원하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단 살아. 그러면 자, 다른 거 괜찮으면, 그러면 능력 있고 자 성실하고 그러면 일단 괜찮다. 키는 나중에 잘 안 보인다. 내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30대 중반 후반 이상의 그 올드 미스들 있죠? 이렇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키가 좀 작다. 그리고 종부세 낸다더라 그 시댁이. 결혼할래 그러면요 60% 정도를 내가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태까지 물어봤더니 매년 물어봤더니 60% 정도가 싫답니다. 그래서 왜 싫으냐고 그랬더니 돈은 살아가면서 벌 수 있는데 키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싫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시집 못 가고 있는 것 같아. 내 보니까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아직 첫눈에 반하고 막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저 갑이 있잖아요. 저 갑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 매수인은 을로부터 받았어요. 자, 받았고 등기 이전까지는 아직 안 해줬어요. 그렇지만 잔금을 받았을 때 갑은 이 부동산을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돼요? 소득세.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뭐가 부과되고?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자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특별히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또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집을 여러 채 샀어요. 또는 상가를 샀어요. 그래서 임대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 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개인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등을 통해서는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돼요. 제가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은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자, 우리 시험은 얘네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요 세금들을 말고 나머지 세금들은 독자적으로 출제되는 세금들이 아니고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취득세라는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 중에서도 얘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경기도 파주시 그러면 등록면허세나 취득세나 둘 다 경기도로 갑니다. 파주시가 아니라. 근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특별시, 광역시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취득세는 서울특별시로 갑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강남구로 가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구세고 도세인데요. 등록면허세. 26회 작년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 그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 정답이 뭐였냐면 그때 작년에 등록면허세가 정답이었습니다. 얘는 특별시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구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재산세는 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시군구가 과세 주체.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지방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지방세는 이따 보겠지만 많은 세금들이 있어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요. 종합부동산세부터는 국세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부과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 주체가 되는 국세입니다.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국세 이따 볼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관련 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비중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서너 문제가 출제돼요. 서너 문제가 출제됩니다.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재산세는 세 문제가 내외로 출제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등록면허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출제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 겨우 안 해버린다 쟤는. 자, 그러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하냐. 자, 넉넉하게 뭐 평균 70점대로 합격하거나 80점대로 합격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그 평균 60점 있죠? 우리 합격 기준이 60점. 거기서 한두 문제 부족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한두 문제 남게 합격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가 자,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얘네들 세목들은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출제되는 문제가 더 어렵다. 그러면 제가 강의를 안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효율성이 없잖아요. 항상 우리 시험은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강의를 안 해버릴 건데 얘네들은 출제되는 문제들이요. 자,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요. 얘네들은요. 자, 공부할 양도 많지 않고요. 또 그 다음에 얘네들 자, 출제되는 문제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가볍게 한 문제씩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끼는 세목들이 아니고요. 양도소득세는 시험 문제가 대여섯 문제가 출제돼요. 자, 그래서 25회, 26회 계속 최근에 작년, 재작년 6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5문제 또 출제 또 계속 또 되어 왔었고요. 종합소득세가 한 문제가 계속 그동안 출제되다가 작년에 출제가 안 됐어요. 26회. 그렇지만 27회 시험은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돼요.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요. 자, 그래서 이런 비중으로 출제가 됩니다. 어떤 세금이 제일 중요합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어떤 세금이 제일 중요하다? 네? 양도소득세가 제일 많이 출제되고 또 실무에서도 제일 중요한 세금이죠.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세금이 어떤 거예요? 네, 그렇지. 취득세가 그 다음으로 자 중요하고 실무에서도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취득세 얘네들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얘네들 중심으로 또 공부를 하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께 날린 멘트는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 우리 부동산 세법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을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그런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다른 점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얘네들은 짝이에요.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 정리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또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항상 같은 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른 점도 있고 그러니까 비교해서 항상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양도시에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은 부동산 세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세법 중에 방대한 내용 속에서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양도할 때 내는 얘들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우리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주 6일째 하는 곳 같으면은 뭐 첫 시간 내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1시간은 무조건 오리엔테이션으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편하게 해드리는데 이 주 5일째라 수업이 지금 1월달, 2월달 우리가 2달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데 1월달, 2월달 해가지고서는 수업이 4번밖에 없어요. 지금 4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법과 세법이 4번밖에 없는데 4번의 수업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주 6일째 하는 곳은 8번의 수업을 끝납니다. 3시간씩 강의해서 주 6일째 하는 곳은 제가 오전 10시 시작하면 1시를 절대로 거의 뭐 넘는 경우가 별로 없고 1시 이전에 무조건 다 끝납니다. 복습까지 해서 1시 이전에 무조건 수업을 끝내드리는데 8번 수업을 합니다. 8번 수업을 하니까 10시 시작하면 1시 이전에 무조건 수업을 끝내드려요. 3시간씩만 딱딱 합니다. 근데 자, 우리가 주 5일째 수업이라 2주에 한 번 오고 4번밖에 일요일달 수업이 없어요. 그리고 3, 4월 달부터는 일요일날 보강도 합니다. 그래서 보강을 뭐 진짜 한 죽어도 싫다 이 학원에서는 뭐 원장님이 보강은 뭐 우리 학원은 보강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4번에 다 맞춰드립니다. 뭐 수업은 4번에 하든 몇 번에 하든 다 맞춰드려요. 맞춰드리는데 다만 4번에 끝내드리면 어떤 세목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1, 2월 달에 재산세를 강의했으면 5, 6월 달에는 재산세를 강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세목들을 어느 정도 다 다뤄주고 가려면 보강을 한번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면은 세목들을 빼먹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만약에 4번의 수업을 하면은 어떤 세목은 배웠다? 이거 다시 하려면 4달을 기다려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시험장 갈 때 거의 별로 몇 번 공부 못하고 시험장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1, 2월 달은 일단 가급적이면 보강 안 하고 처음이니까 그냥 내번에 끝내드립니다. 근데 3월 달부터는 일요일 날 보강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요일 날도 나오셔야 돼요. 토요일 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이 없는 날이 없어요. 계속 저희들이 수업이 꽉 차 있고 토요일 날은 또 특히 제가 두 탕을 뛰어요. 그래서 오전에 인천에서 저는 오후에는 또 3시 밥 먹고 또 서울에 와서 제가 또 강의하고요. 6시까지.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가 토요일 날 강의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보강을 합니다. 3월 달부터는. 자, 그런데 3, 4월 달에. 근데 뭐 계속 보강이 아니라 3, 4월 달 중에서 한 번만 보강하면 돼요. 아무 때나 일요일 날. 공시법도 그럴 것이고요. 세법도 그렇고요. 근데 1, 2월 달은 가급적이면 일단 가급적이면 한번 보강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저 4번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국 같으면 50분 내내 첫 시간은 그냥 편하게 그냥 농담하면서 가는데 여러분들은 기run도를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딜 펴시냐면 교재 20페이지를 펴니다. 자, 20페이지요. 자, 교재 우리 크게 3개부로 되어 있는데 먼저 조세 총론이요. 자, 20페이지 제1장 조세 개념 및 분류인데 일단 펴놓으시고 제 설명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보시면 조세 총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어요.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시험 문제 2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는데 조세 총론은 법이요.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법이 그 바탕에 그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근간으로.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자,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국세 기본법을 바탕으로 하여 국세를 부과하는데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이고 또 국세 징수법 이런 법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세 총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 조세 총론에서요. 조세의를 공부해요. 조세라는 게 도대체 뭐냐. 조세의를 공부하는데 이 조세의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3월 달에 오는 분은 어떡하나요? 3월 달에 오는 분은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항상 강의는 이제 우리가 1, 2월, 3, 4월, 5, 6월 이따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광고 드리겠지만 소개드리겠지만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1, 2월 달에 설명했지만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1, 2월 달에 기초적인 용어 설명하고 했던 거 이제 3월 달부터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3월 달에 오신 분은 무조건 1월 달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와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강의가 똑같이 1, 2월, 3, 4월, 5, 6월 똑같이 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내용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단계별로 내용이 이렇게 심화돼서 갑니다. 그래서 1, 2월 달 강의한 내용들 중에 조세의 있죠? 이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끝입니다. 이제 벌써 조세의. 자, 근데 시험에서 기초적인 거니까 배경적인 거니까 그런 거고 중요한 내용이었으면 끝까지 제가 시험장 갈 때까지 알려드립니다. 또 조세의 분류라는 게 있어요.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해요. 조세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데 처음에만 용어가 어려워서 용어를 낯설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나중에 별거 아니고요. 시험 문제는 조세 분류에서는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고개를 드시고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세금을 내라고 납세 고지서라는 게 날라와요. 근데 어떤 세금은 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세금은 자진해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는지 그 징수되는 구조 또 이 속에서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가산세와 가산금이요. 자, 이 가산세와 가산금이 이제 어떤 건지, 어떤 차이점인지 26개 시험에서는 이 가산세와 가산금의 의의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이 징수 방법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계속 강조를 드릴 것이고 우리 또 세금 납부할 의무 있죠? 납부할 의무는 납세 의무.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요. 성립된 납세 의무는 이게 이제 확정이 돼요. 또 그 다음에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납세 의무가. 자, 그래서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이제 성립이 되고 성립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 의무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요 조세 총론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성립과 확정 중요하고요. 소멸에 관한 부분은 원래 좀 안 중요한 부분인데 21회 시험 때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다가 작년에는 종합문제, 조세 총론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고요. 근데 최근에 개정 내용이 몇 년 동안 계속
개정된 내용이 여기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소멸에 관한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걸 공부하냐면 국세, 지방세 같은 세금이 있잖아요. 조세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세금은 자, 빚잔치 벌어졌을 때 이게 우선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채무자가 채무 변제불능 상태 빠져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매나 경매에 넘기겠죠. 그래서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에서 가져갑니다. 그럴 때 자, 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지 순서를 정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이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그 예외가 가끔씩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는데 작년에는 요 원칙에서 자, 조세총론 종합문제 속에서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은 종합문제 속에서 이 원칙에 관한 것이 정답지로 나왔는데 제가 평상시에 맨날 강조했었고 자, 문제로 계속 내서 물어봤던 그런 내용이 나와서 무난히 맞췄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제가 되고요. 자, 근데 나머지 그 외의 부분들이 우리 교재에 이제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자, 요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짝 설명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요, 이런 것들 여기 다른 그 요거 외에도 나머지 부분도 출제가 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유구하는 공인중개사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딱 한 번 나오고 그 이후에 출제 안 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맞추려고 공부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세법이 만약에 1차 과목이고 40문제가 출제되면 이런 것도 강의하지만 2차 과목이고 출제 문항수를 봤을 때 이런 것까지 혹시나 만약에 이런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끼고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세의 자 2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할 건데 고개를 드시고 어떻게 하냐면 목 운동부터 이렇게 목 운동부터 이렇게 하시고 아이고 반대로도 돌리시고요. 반대로 돌리시고 자, 그 다음에 허리도 좌로 돌리시고 또 우로도 돌리시고요.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 기지개도 제끼시고. 아이고. 자, 여러분들 보니까 뭐 대부분 1월달 이번 주에 처음 이제 공부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만약에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2년, 3년 공부하신 분들이 계속 여기 이제 학원을 계속 작년에도 다녔고 여기 올해 지금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분위기가 훨씬 더 이렇게 좀 부드럽고 편안하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생글생글 웃고 그러신 분도 많고 이렇게 막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희들이 쓰는 용어로 생초자, 조자. 그래가지고 아직 이 고시학원이 중개사 고시학원이 분위기가 어떤지 이렇게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저긴지 이런 걸 아직 분위기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분위기도 약간 아직도 서로들도 별로 안 친하고 자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있으면 이제 봄쯤 돼 보세요. 이제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필 정도 되면 이제 친해지셔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제발 수업 시작하려면 조용히 하라고 해야 되고 이제 시끌시끌 하시고 이제 그런데 지금 조용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이요? 처음에는 지금 보니까 그래도 눈빛들도 그래도 살아계시고 그런데 이 결의와 눈빛이 변하면 안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2월 달쯤 돼가지고 졸업 시즌 맞이하고 동백꽃 남녘에서 피는 소식이 들려오고 이러면 이제 또 수업도 빠지고 흔들리고 이제 이런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나 하여튼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척 열심히 자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여러분요 우리 요게 이제 하여튼 공시부세법 2주마다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수업 들을 때는 조금 알겠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2주 후에 와가지고 복습하려고 하면 매주 강의 일주일 전에 한 것도 복습해도 사람들이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신데 2주에 한 번씩 하면 이제 더 이제 깜깜합니다. 돌았으면 잃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극복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6과목을 다 사랑하시되 하여튼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이 가운데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4과목 열심히 골고루 다 공부하시면 되는데 1, 2차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1차를 물론 이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영어 수학은 수업 시간에만 공부해야 돼요? 아니면 평상시에 맨날 해야 돼요? 평상시에 맨날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1차 과목은 민법, 부동산 학개론은 틈만 나면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틈만 나면 공부하셔야 돼요. 2차 과목은 되게 수업 시간에만 집중해서 듣고 끝나고서 살짝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공시세법이 다른 곳에서는 뭐 특별히 신경 안 쓰죠. 따로 공부하라는 뭐 얘기를 안 하는데 주 5일째 하는 곳에서. 근데 5일째 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특별히 더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 여기 보니까 여긴 다 사랑을 해본 사람들이고, 우리가 남녀가 만나가지고 썸을 타잖아요, 썸을. 우리가 썸을 타는데 우리 저기는 이름이 뭐지? 한예은. 한예은은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가 생겨요. 썸을 타. 근데 썸을 타자. 그래서 내 거인 듯 아닌 듯 이 노래는 나 꼭 헷갈리더라고. 이 노래. 그 노래 있잖아요. 내 거인 듯 아닌 듯 뭐 이 노래인 것처럼. 썸을 타다가 내가 이 남자가 내가 이 사람을 오빠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딴 거 없어. 이거 생각해봐. 만났어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만나고 나서 다음에 만날 때까지 중간에 내가 무슨 일인가 하다가도 이 오빠가 생각나고, 무슨 일인가 하다가도 이 오빠가 나한테 했던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 생각하게 되고, 그럴 때 내 거울을 봤더니 내가 빙그레 웃고 있어.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근데 만났어. 다음에 만날 때까지 전혀 생각이 안 나다가, 자, 문자 메시지가 우리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 그런가? 자, 이러면 안 사랑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그걸 판단하면 돼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딴 거 없어요. 사랑한다 그러면 오늘 수업이 끝났어요. 2주 후에 다시 세법 시간이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그 과목은 생각 안 하고, 세법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공시법인가 세법인가 그래서 책 챙겨갖고 와서 책 펴놓고 막 웃고 떠들고 얘기하다가 제가 몇 페이지 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찾아가지고 펴놓고 이러면 전혀 안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지 않은 만큼 나중에 분명히 또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한다 그러면 딴 거 없어요. 그리고 공부라는 게 여러분요, 꼭 책상에 그 책상 앞에 뭐 다 준비해놓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남성들 같은 담배 피고 뭐하고 다 준비하고 독서실이든 도서관이든 딱 앉아가지고요 책 펴놓고 이렇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공부는 딴 거 없어요. 수업 끝나고요 평상시에 그 내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첫 시간에 뭘 배웠더라, 두 번째 시간에 뭘 배웠더라, 세 번째 시간에 뭘 배웠더라, 이 배운 내용들을 쭉 목차 위주로 해서 떠올려 보면서 있죠. 그날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했는데, 암기하라고 했는데 어떤 거였더라, 그런 걸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떠올려보고, 그래서 헷갈리면은 자, 집에 도착해서 한번 찾아보고요. 집에 가시면서 그 다음에 또 화장실에서 아니면 설거지하면서 뭐 하면서 있죠. 그 과목에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는 거. 이게 훨씬 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 저를 사랑할 거야, 안 할 거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간중간 생각을 꼭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20페이지 봅니다. 20페이지. 조세의 개념 및 분류인데요. 제1절 조세의 개념입니다. 줄 긋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줄을 긋지 마세요. 제가 줄 긋라고 할 때까지는 교양 삼아서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요거 조세의 개념은 오늘 보면 오늘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자, 의 한번 봅니다. 처음이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봅니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둬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저 세 줄을 풀어놓은 것이 자 어떤 얘기냐, 여기에 조세의 특징을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양가로 1번입니다. 역시 줄 긋지 말고 봅니다.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 과세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한다? 지방세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조세와 비슷한 성격으로 징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주체가 국가 자체가 아닌 경우에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즉 공공기관 등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에서 부과하는 것은 조세가 아닌 공과금, 공공요금이라고 하죠. 연세 드신 분들은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잘못된 표현이죠. 걔네들은 세금이 아니에요.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무슨 가스, 주식회사 이런 데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공요금이나 뭐 이런 거지, 공과금,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국가나 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세는 반드시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조세고요. 양가로 2번에 조세는 국가 자체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왜 세금을 부과하느냐, 돈이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세 부과는 주된 목적은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지만 근데 이걸 국고적 목적이라고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근데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으로도 조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그 당시에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업체 투기업체에 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는 사회정책적, 경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세금입니다. 이런 목적으로도 부과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줄, 그러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오로지 제재 목적을 두고 불과하는 벌금 과태료 과료 등과는 구분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국가나 자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벌금 때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의심이 될 때가 있긴 있어요. 유난히 막 교통 단속을 많이 한다거나 딱지를 많이 주차 단속 많이 하면 이것들이 돈 부족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삥 뜯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긴 있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국가나 자체 오로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을 두고 부과하는 벌금이나 과태료 과료는 이런 거는 조세가 아닙니다. 양가로 3번,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부과하는데요. 이런 과세 요건, 세금을 부과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중요한 사항이죠. 국민들의 주머니를 여는 일이니까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규정이 되고, 이러한 과세 요건, 가로 안에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줄 긋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법령에 과세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이건 학자들이 되게 통설적으로 4가지를 들고 있어요. 이 세금은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또 이 세금은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느냐,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냐, 과세 표준 세율, 이렇게 4가지를 과세 요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납세의무자 의사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합니다. 동그라미 21페이지 동그라미 1번과 2번 헌법 조문이 나와 있는데요. 안 읽어봐도 돼요. 자, 왜 난데없이 헌법 조문이 나와 있냐? 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세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국민들의 주머니를 열으니까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정하고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내려와서 양가로 4번, 조세는 개별적 또는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이 부과된다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이 파주시의 재산세를 냄과 동시에 있죠. 파주시의 재산세를 냄과 동시에 파주시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여러분한테 고맙다는 말 한번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러분이 세금 낸과 동시에 그 파주시에서 기념타올이나 비누 한 장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세금은 그런 거예요. 냄과 동시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국세나 지방세를 내면 포괄적인 간접적인 대가관계가 있긴 있어요. 도로도 만들어주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국방, 외교,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반대급부는 있지만 냄과 동시에 직접적인 개별적인 반대급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양가로 5번, 조세는 과세권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수입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자, 납부 의무가 성립하면요, 자, 이행을 강제합니다. 세금 안 내고 버텨? 그러면 그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에 넘겨서 다 세금 가져갑니다. 팔아가지고. 22페이지입니다. 양가로 6번. 자, 여태까지 양가로 5번까지는 교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양이었고, 그냥 처음 공부하면서 그냥 한번 조세란 게 이런 거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거고, 이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22페이지 양가로 6번부터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쪽에 설명 한번, 시간이 됐네? 아이고, 이거 중요한 얘기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요. 자,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에 대한 얘기. 자, 여기부터 시험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